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 4년차, 부부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고 결혼한 뒤로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유부녀예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고 저는 전업주부라고 볼 수 있겠죠. 본격적인 저희 집 사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저희 양쪽 집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댁은 정말 평범하다고 볼 수 있는 가정 환경이에요. 사실 평범보다는 조금 미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난한 정도까진 아닙니다. 시아버지께서 평생 열심히 일하셨고 막내 아들인 제 남편을 포함해서 이남 일녀 자녀들을 모두 다 시집장가 보내셨어요. 작년에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하셨고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일거리를 하면서 생활비 벌이를 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 일하시는 동안 자식 셋을 혼자 키우시면서 살았고 막내 아들인 저희 남편이 대학을 간 뒤로부터는 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요. 큰 재산을 모은 건 아니지만 두 분이 열심히 사신 덕분에 경기도에 30평대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하고 계시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드문드문 하시는 정부 일거리로는 생활비 충당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 셋이서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 보조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막내 아들인 저희 부부도 매달 똑같이 30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아버님 어머님 일하시고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 덕분에 시부모님 두 분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유복하게 자랐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하신 사업이 잘 풀리는 덕분에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하시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셨고 부모님 덕분에 저도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방학이 되면 온 식구들이 해외여행을 2주씩 다녀왔어요. 너무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철이 들기 전까지 대부분 가정에서 이 정도는 하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조금 경험해 본 적은 있었지만 직장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아버지 사업은 친오빠가 잘 배우고 있으니 저는 좀 편하게 지냈어요. 취미 생활도 즐기고 유학이라는 핑계로 해외에서 2년 정도 살다 오기도 했었고 젊었을 때 시집 가기 전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건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저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서 하루하루 적당히 살고 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매사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알아주는 대기업을 다니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비전과 능력도 있었고 이 남자라면 결혼하고 함께 살아도 항상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았죠. 남편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연애는 딱 1년만 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도 남편한테는 차도 없었고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도 제가 많이 부담하면서 만났었죠. 그래도 저는 남편이 좋았어요. 다른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억지로 있는 척 안 하고 지금 당장 돈이 좀 없어도 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처음엔 결혼을 반대하시면서 연애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시더니 몇 번 저희 남편을 만나보시고는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결혼 승낙도 해주셨고 남편에게 아직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신혼집도 하나 사주셨습니다. 사실 신혼집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부분을 친정아빠가 해주셨어요. 남편이 타고 다닐 차도 한 대 사주셨고 막내딸이 시집 가는데 결혼식도 좋은 곳에서 해야 한다면서 호텔 예식장 비용도 전부 내주셨고요. 결혼한 뒤 1년 정도 지나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벤처 회사를 차렸습니다. 원래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친구와 둘이 동업하기로 하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과는 달리 일을 잘하는 것과 사장으로서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완전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매일 힘들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안 그래도 삐걱거리던 회사 상황이었는데 남편과 동업하던 친구가 남은 회사의 운영자금을 모두 들고 해외로 도망가는 바람에 남편은 졸지에 빚만 잔뜩 안고 망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열정 넘치던 남편도 그 사건만큼은 큰 충격이었는지 그때부터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는 다행히도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아빠가 상가를 하나 넘겨주셔서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둘이서 먹고 사는데 충분했지만 남편이 문제였어요. 매사에 의욕도 없고 집에서 술만 마시면서 스스로를 능력 없는 사람이라며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도 아니고 다시 처음부터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독려했지만 거의 반년 가까이 폐인처럼 방구석에서 지냈습니다.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다 못한 저희 아빠가 집에만 있지 말고 회사에 나와 일이라도 도우라 하셔서 작년부터 아빠 회사에 출근하며 일을 돕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의 성격이 절대 그렇지 않았었는데 한번 사업에서 고꾸라진 이후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조차 뒤틀려 버리더라고요. 항상 저희 집과 자기 집을 비교하면서 당신은 참 좋겠어. 먹고 살 걱정 없이 대충 살았어도 되잖아? 나는 평생 죽어라고 노력했고 딱 한 번 실패했는데 도저히 회복이 안 되네. 나는 힘들 때 부모님에게 기댈 수도 없고 다시 뭔가를 해볼 돈도 없다. 남편의 사업이 망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거나 하나도 실망스럽지 않은데 저런 식으로 매사에 심사가 꼬이고 뒤틀려버린 모습은 꼴보기 싫었어요. 오히려 우리 아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도 자꾸 시댁과 저희 집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스스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도 부모님의 명령으로 20대 때 유학까지 다녀왔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노력 중인데 그것도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나는 맨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도 별 볼 일 없는데 형님은 결국 이 큰 회사 다 물려받을 거 아냐? 부럽다 부러워. 부모 잘 만나서 정말 부럽다. 아빠가 남편에게 섭섭하게 대하지도 않고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부가 살집도 해주셨고 매달 월세 나오는 걸로 생활비도 충분한 상황에서 지금은 회사에 불러서 월급까지 적지 않게 주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면 그만인데 왜 스스로 자꾸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양가 사정을 비교하고 괴로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뒤로 지금까지 절대로 시부모님이나 시댁의 환경에 대해 무시한 적도 없고 차별하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집에 갈 때는 편하게 빈손으로 가더라도 시댁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백화점이나 마트에라도 들러서 비싼 과일, 비싼 고기 사서 들고 갔습니다. 게다가 매달 30만 원씩 시댁에 생활비 보조해드리는 것도 결국엔 남편의 월급이 아니라 제 통장에 들어오는 상가 임대료에서 보내드렸어요. 남편이 버는 월급은 대부분 남편이 사업하다가 날려버린 빚 갚는 데 들어가는 중이고 얼마 남는 돈은 그냥 본인 용돈하라고 제가 신경 안 쓰거든요. 저도 살가운 성격은 아니라 시댁에 직접 자주 찾아가지 못해도 설마다 옷도 한 번씩 보내드리고 시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에는 용돈도 따로 더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따로 챙겨드린 건 남편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때마다 일일이 남편에게 내가 용돈 보내드렸다고 생색내는 것도 싫었고 시어머니한테도 굳이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만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결국 얼마 전 사고가 터지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온 가족 다 같이 가는 가족여행은 아니더라도 언제 한번 가야겠다 생각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아는 사람에게 동남아 항공권을 운 좋게 싸게 받을 수 있어서 부모님 모시고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빠네 부부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조카까지 모두 다 같이 가려고 계획했는데 남편은 자기 혼자 안 가겠다고 버티더라고요. 자긴 여행 갈 때가 아니라며 회사에 남아 일이나 하겠다는데 몇 번 같이 가자고 권하다가 남편의 그런 꽁한 모습에 저도 화딱지가 나서 맘대로 하라고 놔뒀어요. 그리고 저와 부모님, 오빠네 부부와 조카까지 모두 6명만 여행을 갔습니다. 3박 4일의 여행이었는데 좋은 곳에서 정말 재미있게 보냈어요. 제가 결혼한 뒤로 우리 가족들 다 같이 가는 여행은 정말 오랜만이라 사진도 많이 찍어서 올리고 모처럼 맛있는 거 먹고 바닷바람도 맞으니 답답한 기분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뒤로 남편이 좀 더 이상해져 있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없고 항상 심통난 사람처럼 입술도 잔뜩 튀어나와 있었고 보다가 짜증나서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대답도 안 합니다. 제가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최소 3일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심통나서 말도 안 하고 있더니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기껏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부모님 효도여행 보내드리고 싶다며 돈 좀 달랍니다. 당신네 식구들 갔다 온 곳이 좋아 보이더라. 우리 부모님도 한번 보내드리자. 아니 무슨 돈을 나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시댁 집안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여행 보내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당신 형 누나들이랑 같이 돈 모아서 보내드리자고 해. 시부모님 두 분 여행 보내드릴 거면 300이면 될 것 같은데 형제들이 100만 원씩만 내면 되겠네? 라고 말했더니 그 말에 또 기분이 상했나 봐요. 우리 집이 너네 집처럼 부자인 줄 아냐? 100만 원이 네 집 배 이름이야? 아니 저희 식구들이 무슨 유럽 일주 여행을 다녀왔습니까? 기껏 해봐야 동남아 3박 4일 다녀왔을 뿐인데 자기 부모 똑같이 보내고 싶으면 형제끼리 돈 모아서 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가자고 한 여행이지만 숙소 비용은 오빠가 내고 나머지 경비 대부분은 부모님이 내셨어요. 제가 친구한테 항공권 특가로 싸게 구했기 때문에 저는 그 비용만 내고 끝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부모 여행 보내드리겠다며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보내드려야겠다 생각했으면 아깝다는 생각 안 하고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뜬금없잖아요? 저희 집안에 돈이 많건 그게 시댁 눈치 남편 눈치 보면서 여행 다녀야만 하고 똑같이 제 돈으로 시부모님한테 여행 보내드려야 할 이유도 전혀 없었죠. 이전까지 걸핏하면 별일 아닌 일에도 툴툴거리는 남편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워낙 기가 잔뜩 죽어 있었고 말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큰일을 당했으니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극복하고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지 벌써 1년도 훨씬 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남편의 상태는 심해지고 못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실망감이 너무 크다 못해 이젠 더 이상 참고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날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집이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 당신이 사업 실패하고 돈을 못 벌어오는 것까진 참을 수 있지만 뭔가 해볼 생각도 없이 집구석에서 신세 한탄만 하는 남자랑은 못 살겠어.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이혼하자. 솔직히 진짜 당장 이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말을 하면 남편이 큰 충격받고 저한테 잘못했다 싹싹 빌고 정신 차릴 줄 알았습니다. 더는 저런 찌질한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으니 이런 극약 처방이라도 써서 남편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난 뒤 남편이 하는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이혼? 그래, 나같이 돈도 없는 남자랑 결혼 생활 계속하기 싫겠지. 알겠어, 이혼할 테니까 대신 재산 분할은 똑바로 해줘. 솔직히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이 남자는 지금까지 저와 결혼하고 살았던 이유가 고작 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따지고 보자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생활비로 쓰고 있는 매달 월세를 받는 상가까지 모든 명의가 저희 아버지의 명의입니다.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도 저와 남편이 재산 분할을 하고 자시고 할 게 전혀 없었어요. 결혼 생활 4년 동안 남편이 돈 벌어다가 뭔가 사놓은 것도 아니고 사업하다가 망한 뒤로는 저한테 생활비 한 번 제대로 가져다 준 적 없으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산 분할 해달라는 말을 듣자마자 오만정이 떨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재산 분할해달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벌어온 재산이 뭐가 있길래? 이 아파트가 우리 건 줄 알아?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져가봐. 그 좋아하는 재산 분할과 법적 다툼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해줄 테니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정신이 돌아왔는지 자기가 잠깐 미쳤었다고 잘못했다며 제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데 저는 마음이 이미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지금까지 남편이랑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아직 아이 안 낳고 둘이 살았던 게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말든 바로 다음날 아버지 회사에 일을 도와주시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서류 만들었어요. 변호사 만나러 가기 전에 친정아빠에게 남편과 생각이 너무 다르고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한다 했더니 아빠도 하는 말이 안 그래도 그 자식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한다고 평판이 아주 안 좋아. 마침 나도 벼르고 있던 참이었다. 내가 처음에 사람을 잘못 봤어. 그래도 미운하고 오나 하나뿐인 사위라서 과장이건 부장이건 진급을 시켜주려고 해도 일을 못하니까 다른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그럴 수가 있나. 더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이혼해라. 그 뒤로는 완전 일사천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남편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었고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합의서에 도장 찍지 않고는 못 베겼을 거예요. 남편은 바로 그날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사준 자동차도 다시 뺏어버렸고 저희 집에서 짐 싸서 바로 나갔습니다. 본인 사업빚 다 끌어안은 채 다시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혼하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면서 살고 있는지 소식을 들을 수 없네요.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급이 감당하기 힘들 텐데 열심히 살아야 할 겁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그 집에 남아서 살고 있고 최근 1, 2년 정도는 집안에서 남편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혼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어요. 아무리 사업이 망했다고 해도 당장 인생이 끝나버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사람이 못나게 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리 두 사람 별일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장인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사는 게 그렇게까지 쪽팔리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어쨌든 이젠 이혼하고 자유롭게 풀어줬으니 앞으로는 본인 능력껏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